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보실래요? 한낮의 매불 앤 초아.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허경영, 전광훈 두 분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얘기 잠시 있다가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다른 방송에도 좀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새 잘 나가는 것 같아. 네.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겸손하게 고개 들지 않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 사실 뭐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기 형님의 울산 후배로 태어나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니까 뭐 이제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약간 어깨 힘들어갔는데 아니 그 뭐 지금? 나간 것 같다고. 예. 어. 경향도 나가고 있고요. 어. 예. 매불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네네. 자,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허경영, 전광훈 진짜 그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전광훈 씨더러 다 해도 좋은데 목사 소리만 하지 마라. 아니, 목사한테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허경영 씨한테 뭘 해도 좋으니 정치인이란 소리만은 제발 말아달라 네. 했는데 댓글에 막 저 욕하는 그쪽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는데 야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긴 많지만 그 중에 한 분 그 댓글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허경영 씨의 추종자로 추측되는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까? 아니 많은데 절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긴 글로 네. 우리 허총재님이 달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걸 보면 당신도 믿게 될 거다. 네. 어디서 뭐 함부로 얘기를 하냐 막 이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걸로 정리합니까? 달의 크기도 키웠다 줄였다 하는 능력자인데 네. 내가 함부로 그랬나? 이러면요 이거 따갖고 그들이 또 활용합니다. 아니 이런 풍자는 네가 큰 위험한 풍자야. 안 돼. 아 근데 진짜 그 하늘궁이라는 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하는 모양이면 하면은 이거 따다가 활용한다니까요, 선생님. 아니 그렇긴 한데 진짜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네. 정말. 근데 난 그들이 그냥 엔터테이너로 즐거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 넘보는 건 너무나 건방지게 짝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멸시하고 조롱하는 감정이 들지만 네. 그 허경영 씨 이번에 뉴스 계속 타더만 그 돈 뜯어먹는 과정 JTBC한테 걸려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자, 그 정도 돈벌이 했으면 이제 조용히 사세요. 왜들 그래? 전광훈 씨도 그렇잖아. 네. 결국 목적이 돈벌이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달을 키웠다 줄였다 못 살겠어요. 네. 아 불안하네. 이거 영상 이거 따다가 쓰다니까. 제2의 산불. 그리고 그 언론에서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좋아하죠. 오히려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관심 받아요. 왜냐? 이렇게 봐라.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못 알아보고 우리 총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총재? 총재를 이렇게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시킨다니까요. 그때 뭐 신흥 종교들은 다 그런 교주들이 그런 소리 하고 예. 나는 기성 교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건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네. 어쨌든 허경영 총재는 달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그런 조롱이 안 먹혀요 그분들한테. 할 수 없습니다. 달 크기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내가? 달 크기를요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도 놀래갖고. 아니, 그건 지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뭘 꼭 지구를 모셔야 그걸 아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자릿수 남았더라고요. 9일간의 열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연예계에서도 이런 선거 관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재훈 씨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네. 먹는 먹는 사과. 네. 매일 사과를 먹어왔다. 너무 좋아하나 봐요 사과 먹는 거를. 그런데 요즘에 사과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사과를 마음 편하게 드셔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4월 총선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나가서 권리 행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옆에 있는 유재석 씨와 출연진들 굉장히 좀 당황을 당황해?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해? 논란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투표하라고 하는데 왜 당황해? 그렇죠. 근데 댓글도 사실상 이 투표 동료 괜찮은 건데 개념 연예인이라고 했다가 뭘 개념이야? 투표하라는 건 그냥 한 살짜리도 하겠다. 저격도 나왔어요. 저격도 이재훈 봐라 하면서. 누가 그래요? 저격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이재훈 봐라 지금 투표 동료하는 거 봐라 하면서 보수 유튜버에서 또 저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럼 민주주의를 보면서 파괴하는 발언이지. 네, 영상을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민생 문제로 시작해서 투표 동료까지 했다라는 것이 사실 골자인데 네. 이렇게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민생부터 해가지고 투표까지 온 네. 국민이 또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잠깐 뭐 정상이야 이게? 가볍게 지나갈 얘기 오늘 메인 토크 테마 아닌데 네. 다만 그 이재훈 씨가 유재석 그 유튜브 방송 나가서 한 얘기는요 아주 소소한 얘기가 계속 흘러가다가 잠깐 그냥 맞아. 지나가듯이 한 흘러가는 시간 넘는 건데 토크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개념 연예인 이재훈 이래 갖고 따로 뭐 유튜브 영상에 나올 정도의 얘기가 됐는데 네. 지금 최욱 씨도 그랬잖아. 아니 선거 때 돼서 투표합시다 얘기는 네. 그냥 식사 때 되면 밥 먹읍시다 하고 다를 바 없는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투표합시다라는 게 그 프로에서 유재석 씨가 보인 태도처럼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사회가 얼어붙은 거예요. 아니 그 민주주의를 그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선거공학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진보가 유리할 것이고 그 말이 투표를 적게 하게 되면 떠나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과거에는요. 그냥 모든 연예 프로든 뭐 어디서든 그냥 토크라는 게 보여지면 선거 때 되면 그래도 투표해야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TV 라디오에 캠페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꼭 투표해야 된다고. 선관위에서도. 예. 근데 투표 동료는커녕 투표합시다 한마디 했다고 이게 아주 특이한 뉴스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진짜 어지럽다. 진짜 놀랍네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어지러워. 이거 뭐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또는 저는 국민의힘을 좋아합니다 하면 반대쪽에서는 화내잖아.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네. 근데 4월 10일에 투표하자는데 뭐 이렇게 위축되고 난리야? 투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긴 했는데 민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럼 민생 때문에 투표하는 거지. 그렇죠. 당연한 거지. 심지어는요 이 정도까지 나가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TV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나온 유재석 그 이재훈, 이동희 씨 셋이서 난 빨간색이야, 난 파란색 좋아, 난 둘 다 싫어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만큼 예를 들어 사회는 오픈돼 있어야 되는데 투표합시다 자체가 막 긴장해갖고 심각하네. 이런 풍토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가 뭐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그 현상인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오늘 사실 이게 주의 포인트가 아니었는데도 여기서 또 할 말이 많네요. 이게 정말 포인트인데 내가 볼 땐. 그러니까 투표 동료 캠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치. 이거는 제가 몰랐네. 와 진짜 이상한 나라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생 얘기를 좀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외교부가 직접 조사까지 나선 정재호 중국 대사. 지난주에 우리 매불쇼 축구 코너에서도 다뤘었죠. 중국 공안에서 구속 수사를 받다가 319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손준호 선수. 나라 안팎으로 좀 떠들썩한데 특히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귀국이 너무 다행스러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어떤 행위로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 혐의를 받았고 이후에 어떻게 혐의를 벗어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자세한 내막을 거의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식도 어디를 통해 들었냐? 현지 소식을 인용해서 만 우리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처럼 굉장히 좀 불안정할 때 재외국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정부한테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잘 수행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 좀 예를 들어보면 윤 정부 첫 주중 대사죠.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이자 또 서울대 동문이라고 알려진 정재호 중국 대사,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 언론대상 특파원당 대상 원래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이유는 일단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이렇게 언론과의 소통 창구는 닫아버리고 지금 문화 행사하고 친목 행사는 또 강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유를 떠나서 좀 국가기관이 이렇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면은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네.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준호 선수는 국가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라가 있는가 이런 네. 느낌. 가령 중국에서 운동선수로 뛰다가 네. 319일 동안 구금돼서 네. 영문 모른 채 있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살면서 나에게 부모가 있었던가 혹은 나에게 나라가 있는가 이런 느낌에 접어든 적 있으세요? 그 많지 않죠. 해외에서 유학 가거나 체류 오래 한 사람들은 진짜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대요. 네.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걱정들이 되니까 그 재외국민 투표라는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어마어마한 거리를 막 물 건너 산 건너 이러고 와서 하잖아요. 이번에 그 손준호 선수 건을 보면서 네. 야 이건 정말 최수근 상병하고 못지않은 사건이다 생각을 했어요. 네네. 최상병 건이 왜 이렇게 커졌는가? 사실은 그 방대한 군 조직에서 인명사고는 끊임없이 벌어져요. 네. 근데 이 사고에서 뭐가 보여졌냐면 국가가 한 장병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 그렇지. 그냥 바로 보여주는 말이 조그마한 사건 그렇지. 이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목숨의 무게는 우주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초기에 영사가 3번 면담했다는 거 외에 어떠한 노력도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 정보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물밑 대화 같은 것도 중요하죠. 네. 소리 안 나게 공안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영사관 내지는 대사관이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공중전을 하죠. 외교부끼리 상호 그냥 네.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하필이면 최근에. 예.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너무 무섭다. 손준호는 나중에 본인이 뭐라고 수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네. 손준호 선수를 이 정치적 공방에 끌어들이고 싶을 절대로. 생각은 전혀 네. 없어. 네네네. 다만 수많은 기자들이 있고 축구 전문 기자뿐이 아니라 한중 관계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전무할 수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몰라라 했던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주중 대사에 대해서 나온 뉴스는 뭐 갑질했다. 네.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1년 동안 중국 관리와 이제 외교적 면담 기록이 단 한 번뿐이었다. 대사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 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다 해서 떡 보내놓고 도대체 뭘 하고 1년 12달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게 성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어떤 분이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나? 중국과 이렇게 내가 교류 없다라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무슨 내가 그게 하고 거예요? 싶은 네. 얘기야. 이 정권마다 이제 기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반중국, 그러니까 중국과 탈중국 이게 기조예요. 지금 정부의 기조. 맞습니다. 그 선언했어요. 네. 그렇다면 싸움이라도 했을 거 아니야. 음.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탈중국하기 위해서 관계가 나빴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 구금된 손준호 선수 내놔라라고 항의라도 했어야 될 거 더 아니야. 항의를 해야지. 그 더 기준이요.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세게 가야지. 좋은 말씀이야 진짜. 버린 거야. 네. 이게 기민주의라는 게 있어. 기민주의. 버릴 기자. 국가가 백성을 버리는 정책이 있어요. 국민을 그런 게 버린다. 있어요? 예. 그런 단어가 있는 기민 정책이. 그 일본 제일교포들이 한국 정부를 박정희 때 얘기인데 와. 기민 정책을 쓴다고 너무너무 울면서 했던 그 용어가 기민주의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기민주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손준호 선수
거기 갇혔어. 네. 그냥 이거는 그 중국의 뭐 수사, 구금 이 절차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 같긴 한데 거긴 거기의 절차대로 한다고 해도 아니 외국인 선수가 일단 이 승부 조작에 주도를 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손준호가 걸려든 거는 뇌물 수수 혐의인데 그 뇌물의 내용이 뭐냐면 이 페이를 많이 받았다는 거야. 아 돈을 예.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준호의 계약금에 금액이 많아서 이것도 뇌물성이다라고 아이, 들어왔어. 중국 축구협회장은 그래갖고 이번 사건을 해갖고 무기징역형을 받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손준호가 중국 가갖고 그 팀에서 뭘 주도해서 사건을 일으킬 일 만무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선수를 빨리 빼와야 됐을 거 아니야. 네. 빨리 송환을 시켜 319일이 갇혀있게 만들었는데 진짜 눈물 나지. 아니 이게 일자가 정해지고 319일을 널 구금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런 그게 없고 일단 구금만 시켜놓고 끝이 없었거든요. 운동선수 그런데- 300일 동안 그냥 운동 못하고 있어봐라. 몸이 뭐가 되냐고. 끝. 그러면 끝난다고. 근데 선수로서. 대사관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뭔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 이면 활동도 영사하고 3번 접촉 면담했다는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유, 큰일이네. 최상병만 큰 일이 아니고 다 이러고 있다고 지금.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건가? 아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노력했다고 쳐. 319일 동안이나 갇혀 있게 만든 건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뭐야? 뭐 시다발이야? 뭐야? 아니,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진짜 적절한 지적인 게 반중 맨날 외치면 좋아. 그러면 이거 정부 기조에 딱 맞잖아. 박살을 내야지 중국을. 외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외교부 장관 명의라도 중국 정부에 항의 성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근데 너무나 열받는데 이게 없는 사건 같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손준호 혼자 들어와서 저 누구야 네, 박문성. 박문성이 붙들고 엉엉 울었대는 진짜. 그게 다야. 이게 그게 뭐야? 다야. 뭐 그게 이게. 다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뉴스를 안 띄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갖고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듣고 보니 더 화가 나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씁쓸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뭐 댓글에서 네. 그 윤우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우리 포인트랑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정리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가 있어, 네. 예능인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발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또 판단이 다 다른 거고. 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선거일에 선거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언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위축된 우리 사회의 그 풍토 분위기를 지적을 한 거지. 네.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의도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네, 요건 이렇게 정리하면 예, 깔끔하겠죠. 정확히 맞아요. 정확했습니다. 아우, 정확.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사진부터 한번 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방에서 이렇게 방문을 나서는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장면.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뭐 신나게 좀 이렇게 나오는 느낌인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그룹 출신 BJ A 씨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근데 뭐 기사를 찾아보면 실명도 나와 있습니다. A 씨가 소속사 대표가 날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한 지 사흘 뒤의 모습이 바로 이 CCTV에 찍힌 거거든요. 사흘 뒤에. 네, 사흘 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가해자를 만나고 보일 만한 행동으로 보긴 힘들다. 라는 게 그러니까 저 장면이 골자입니다. 가해자를 만나고 난 만나고 다음이 나오는 바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 4일 뒤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나오는 모습이 아. 저렇게 찍힌 겁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표 측은 이 CCTV 행동에 대해서 A 씨가 BJ 활동하는데 금전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표로부터 후원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앞서 이 A 씨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또 진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좀 어떻게 도망쳐 나왔냐고 진술했냐?
가해자가 바지를 벗는 틈을 타서 밀치고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느긋하게 방에서 나와서 소파에서 립글로즈를 바르고 이 지금 또 캡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다른 또 사진이군요. 소파에 누워서 또 전자담배까지 피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결국 이제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걸그룹 출신 A씨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 혐의로. 무고로. 네. 이외에도 지금 무고 재판과 관련된 유명인들의 소식들이 여러 있었죠. 2016년 원룸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배우 이진욱 씨. 결국 여성이 허위 고소를 인정을 했고요. 이진욱 씨의 무죄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20대 여성이 이제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가 자신이 하룻밤 성관계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사실에 이제 화가 나서 상대방을 또 신고를 했다가 2018년에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무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네, 갑수쌤. 근데 세상이 조금 이제 변하긴 변했네. 뭐냐면 아까 그 걸그룹 출신 BJ 신나게 걷는 듯한 모습. 네네네. 옛날에는 이런 거 못 다뤘어요. 옛날이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걸 다루면 너 왜 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냐고. 피해자는 그럼 맨날 펑펑 울고만 다녀야 되냐? 그럼 여기서 뭐 기어서 나와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아마 일었을 겁니다. 네네네네. 불과 그 얼마 전까지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허재무 씨가 소개를 항상 뉴스를 잘 전달해 주는데 오늘은 이게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잘 못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 여러 개가 생기면 저런 패단이 있습니다. 네. 형님 하나도 그런 패단이 좀 있습니다. 네. 너는 내가 볼 때 2개 할 능력이 안 돼. 매불쇼만 해. 일주일에 하나만 해. 매불쇼 고용 불안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니야, 너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가수가 소속사 사장한테 강간당할 뻔했어요. 고소했다가 무고로 이제 징역받은 일이에요. 네. 이 걸그룹은 그룹 다이어고 이 당사자는 솜이라는 여성 멤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린 뭐가 잘못됐길래 형사 사건조차도 B 씨, A 씨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전부 이러고 앉았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부처 김땡땡 씨에 의하면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보도에 이 사실성, 신뢰성은 실명을 적시한 데서 나오고 사진을 공개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익명인 게 완전히 우리가 적응이 돼버렸어. 그래서 BJ 출신 그룹 A의 뭐 A 양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재판장에서 다 드러난 거고 다 밝혀진 사실인데도 이렇게 익명으로 해야 되는가? 특히 정치 사건의 경우는 익명 보도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야당 국회의원 B 씨에 의하면 이거 기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거야. 죄다 그건데. 다 실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실명 나온 걸 못 본 것 같아 진짜. 자기 증언의 책임성이라는 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런 건데 이 무고죄는 이제 이 여자 판사가 되게 분개했던 모양이에요. 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검사는 1년을 구형해라 했는데 1년 6개월을 징역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이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을 쭉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이제 이 강간 혐의에 대한 이제 소송도 많아지겠지만 거기에 따른 무고라고 하는 것도 많아질 텐데 여기서 이번 총선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선거 쟁점이 하나 드러나요. 비동의 강간죄.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간음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지난번에 이거 다루려고 했는데 아주 무식한 남자애 2명이 나오는 바람에 배렸어요. 그 코너가. 근데 비동의 일단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비동의 간음죄는 적절한 용이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건 부도덕한 관계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억압에 의한 강제행위라는 비동은 강간죄가 강간죄로. 강간죄. 근데 이제 이게 옛날부터 논의가 많이 되다가 작년에 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갖고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았으나 논의에 많이 올랐고 민주당도 꽤 고심을 했어요. 공약으로 처음에 올릴까 하다가 폐기를 했어.
이게 뭐냐면 올렸다가 이제 난리 나니까 취소한 결국에는 거죠. 공약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예요. 과거에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일반 강간죄랑 비동의 강간죄가 뭐냐면 네. 강간 성립의 기본 요건이 이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돼요. 폭행과 협박. 폭행과 협박. 예. 근데 이걸 삭제하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성이 관계를 갖고 나서 나 강간당했어요라고 말해버리면 네. 정황으로 봐서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관계를 갖는 모든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입증 책임을 또 남자가 져야 되니까. 근데 그 입증을 또 남자 측에서 네. 동의하에 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모든 성관계에는 서약서를 쓴다든지 네.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성의 입장도 또 있긴 있어. 일본도 이런 조항이 있다. 미국도 통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남녀가 이제 사귀다가 관계를 맺었다가 한쪽이 틀어지면 이게 상대를 이제 강간으로 고소해 버린 일이 자꾸만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비동의 강간죄까지 이제 통과가 돼 버리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끔찍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추진하자고 류호정 의원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강간죄를 함부로 적시하지는 못한다. 판결에 의해서 섬세하게 평가다. 섬세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어쩔 건데. 그렇지.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남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너무나 상황들이 독특하거나 개별적이거나 그렇죠.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벌어지잖아요. 네. 여지의 눈초리 때문에 되는 줄 알고 일이 벌어졌는데 강간죄를 덮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토론에 붙여져야 될 사안인데 정말 그냥 묻혀지는구나 하는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나는 공론화되기를 굉장히 네.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내가 특정 주장을 편든다는 것보다 난 이런 게 공론의 장에서 맞아요. 다듬어져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네. 그 출연하는 멍청한 두 명이 나와가지고요 뭐 여기 정치 얘기하는 곳이에요 막 그러고 앉았더라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든지요. 그러니까 이 강간 성립의 요건으로서 재판정에서 계속 되는 게 일관된 진술 네. 또는 눈물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갖고 지금 굉장히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건 얼마든지 연기로 하는 거고 그런 연기가 나중에 드러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제 성적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노력이 있어 왔고 많은 부분이 해소돼서 아직도 문제가 있다 쳐도 네. 이렇게 역차별이나 거꾸로 가선 참 곤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선 씨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갑자기요. 여성의 철학 시간 입장이니까 끝났는데. 비동의 강간죄를 선생님. 통과시키길 원해요. 이것은 선생님 예. 이거는 비동의 토크입니다. 비동의 이게 토크. 동의 안 받았잖아요. 아니야. 비동의 토크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하고라도 네. 다들 비동의 토크 안 돼. 다양한 의견이 그러니까 또 나와야 돼. 날아갈 수 있어. 생각이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패스해. 근데 최웅님은 제가 이렇게 말해서 힘들어할까 봐 엄청 그러니까. 걱정해주지. 왜냐면 넌 준비가 그냥 안 됐을 거 당당하게 아니야. 의견 내세요. 비동의 토크. 어떻게 너 정확하게 너 생각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생각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생각해볼게요 오늘. 그래. 집에 가서. 좋다. 됐다 넘어갔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의견을 말하고 그 말에 책임성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가볍게 자기 생각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통토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피해. 맞아요. 근데 이런 건 그냥 활발하게 얘기할 수 저는 있는 그렇게 기회가 생각합니다. 됐으면 좋겠어. 그거 네. 허재임한테 물어봐요. 제 누나 누나 왜 저는 아예 생각이 없는 생각 놈이라니까요. 없는 저는. 아 진짜로 물어봅시다. 예. 비동의 강간죄 통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공론이 많이 돼야 공론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 비겁하다, 대해서는 비겁해 정말. 경향 TV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반대예요.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한다. 예. 그러니까 종래의 강간죄가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거기 한 표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 간에는요 상당히 많은 무리한 점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30년 전의 여성관과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네. 여성이 일방적 피해자고 사회적 약자고 남성 지배사회의 희생자라고만 주장하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국면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되 서로 증오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뭐 젠더 갈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 곱이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얘기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에 맞는 논거를 갖고 많이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관계 기초를 이루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남녀관계라는 게 전부 무리와 비상식과 이상한 일의 연속인 게 특히 젊은 시절에 그런 이 남녀들의 그 행태예요. 그걸 법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하려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자연스러운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거를 다 경직된 구조로 만드는 가장 저는 나쁜 법이라고 생각해요. 경직되게 만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강요하진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오늘 살해가 된 걸그룹 출신 BJ A 씨, 나이아 소미 씨가 꼼짝없이 이제 무고죄를 한 거는 증거가 다 있어서 그래요. 뭐 CCTV 나와 있었고, CCTV 있고 주고받은 이 카톡 메시지도 있었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아무 증거도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으면 이 기획사 사장은 지금 징역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관점으로 가면 이 동의. 그럼 동의란 무엇이냐? 이 엄청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어가 동의야 부동의야. 아니, 그러니까 이 동의가 무엇이냐라는 엄청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를 어떤 문구로 정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법으로는. 철학적 사고 좋은데. 동의란 무엇인가? 동의란 무엇이냐? 어디까지를 동의라고 할 것이냐? 최욱 씨 살아오면서 애매한 상대와 관계를 가져본 적 있죠. 애매한 상대요? 누구요? 그러니까 동인지 부동인지가 애매할 때. 그렇지는 않은데요. 말 못하겠지. 안 했는데요. 아니 나도 젊은 시절을 기억하면 여성들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해요. 좋아요, 우리 잡시다. 갈까요? 그런 여성은 없어.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사실 진짜 애매하긴 한데 제가 옛날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사진관에 갔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엄청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사진, 그러니까 너무 여기 너무 좁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 같은 이 상황에도 내가 뭘 말을 못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맞아. 그 100% 맞아. 나도 내가 갑자기 내 여동생 있다고 그러네. 운전 그 면허 그 하는데 시내 주행 연습하는 그 교육 받잖아요. 그 교육자가 거의 뭐 그냥 강간을 할 기세로 이러더래. 과거에 그런 거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맞아요. 그 차 중간에 팍 하고 뛰어나왔다고 그 얘기.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성은 약자예요.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돼요. 귀엽게 보여야 돼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TV 화면 같은 데서 남녀들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토크하는데 막 뭐 천성이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나 자기 의견 없이 귀엽게만 보이려는 여성을 보면 약간 혐오감 같은 게 들어. 뭘 또 혐오까지 아니 합니까, 그게 선생님. 들어. 그러니까 또. 여성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남자들이 억압적 성문화를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변경이 있듯이 여자들도 남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는 옛날의 풍토 이게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다. 내가 남자의 귀여움과 사랑 속에서 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 풍토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토론은 100분 토론이 좀 책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분 토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많이 떠들었다. 한소희 연애하다 유준열이하고 끝난 게 세 번째 건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결국은 시끄럽다가 헤어졌죠. 그러니까 14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왜 그 저 인스타에다가 썩 갈겨갖고 비난받냐 하는데 이게 요즘 사는 방법이에요.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이 세 사람 모두. 해리, 한소희, 류준열. 누구를 탓할 것이냐. 특히 유준열 욕하지 마라. 왜 유준열 탓하냐. 그 말은 많더라고. 근데... 유준열 너 임마 너만 착한 척 하려다가 여자들 지금 다 피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건데 유준열이는 자기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떠들지 않냐고 그래. 떠들면 뭐라 그러겠어. 너 왜 떠벌리냐고 떠벌리냐고 또 하니까. 근데 난 그 이래서 여러 찾아봤거든요. 댓글 같은 거를 네.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분위기로 바뀌더라. 아. 그들의 일이다. 그들의 일이라고 갑니까? 많아. 대세는 아니 대세는 아니야. 많아. 근데 누구도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방금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방금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정도면 유준열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한 어떤 공격 네. 감수해라. 이 정도면 감수해라. 감사해라. 그 말도 말도 맞는 말이죠. 좌우에 너무 네. 너무 멋진데. 감수해라 이놈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준열이 우리 자꾸 김갑수 선생님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잖아. 그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네. 매력 있어. 나 다시 사진 봐봐. 나랑 얼굴 봐봐.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뭘 자꾸 못생겼대.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길에 가면 저렇게 다 생기지 않았나? 아이, 선생님. 못생기지는 않았어. 아니 한 번 끝났지만 이병헌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잘생겼죠. 난 최고의 연기자로 이병헌을 꼽거든. 네. 근데 한 번도 잘생긴 얼굴로 본 적이 이병헌 사진 올려줘. 이병헌이랑 빠지잖아. 어떻게 생겼나? 이병헌이랑 그 최욱이랑 특히 김갑수랑 네. 동네 아저씨들봐 다 저렇게 생겼어. 김갑수랑 한번 동네 아저씨 김갑수거든. 야 한번 그냥 붙여버려라.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저런 말씀 못 하시게. 잘생겼죠. 잘생겼지. 선생님 왜 그래요? 자꾸. 유준열 키도 크고. 연기력도 좋고. 네, 아니, 근데 연기도 나는 잘하고. 생김새 예컨대 그 잘생긴 상징이 요새는 저기잖아. 꽃미남 차은우. 차은우. 네. 그런 얼굴이 싫거든. 네. 유준열이 좋거든. 네. 생김새로 보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취향인 거고. 취향이지. 그래서 못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쪽을 네. 좋아해서. 근데 차은우 어머 좋아요. 뭐 이건 이해 안 되는 거지.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유준열 결코 못생기지 않았다. 아 못생겼지. 참 너무 나쁘고 보시네. 이병헌 야 올려버려. 김갑수랑 딱 붙여버려. 김갑수랑 붙여버려. 저렇게 사진 찍으면 저렇게 찍으면 누구나 멋있지. 약간 이쪽으로 돌리셔가지고. 아니 선생님. 나는 이게 같은 인류의 사진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형님 그만 놀리세요. 이제 놀리는 게 아니고 팩트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고맙습니다. 송강호도 잘생겼어. 송강호는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봐. 관점 차이지. 송강호는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민식은 잘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있구나. 예쁘장한 걸 잘생겼다 그러는구나. 아니 유준열이 예쁘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준열이 어떻게 잘생겼냐고. 아이 그 보시면 알아요. 누가 댓글에 오징어 게임이래. 그만해.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